안녕하세요. 크립토차일드의 무입니다. 자, 3월 10일에 3월 10일에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차일드 채널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 녹화 방송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이미 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이후 VIP 강의는 진행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VIP 강의가 진행 중인데요. 3월 달이 지금 마지막 달이고 곧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수강생은 모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VIP 강의는 종료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의 기본 방송은 이제 현재까지의 라이브 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의 형태로 진행되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과 제가 이 네이버 카페에서요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관한 모든 의견은 매우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 말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로서는 분석을 하고 최대한의 결과값을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개인 유튜버의 의견이므로 그 정보를 2차적으로 소화하시는 것은 투자자 및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듯이요. 계속해서 열심히 꾸준히 제가 하던 바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응원과 많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 실망하셨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슈가 더는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의 열망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열망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듯이 이제 불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CPI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으로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오늘자 Fear and Greed 인덱스는 Extreme Fear 22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지금 거의 3개월 혹은 4개월째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심리 지수가 좋지가 못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이제 작년 5월에서 이제 7월 말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더 긴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와중에 지금 S&P를 일단 보시면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S&P 지금 선물 차트인데요. 지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추세 저항을 한번 터치를 하고 일단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선물 지수, 아마 현물 지수도 지금 비슷하게 좀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현물 시간이 되면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고, 지금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초록색을 언제 돌파할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S&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의 경우는 좀 아주 좀 위험할 만한 위치에서는 살짝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돌파는 필요합니다. 돌파가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이 위치를 해놨는데 이쪽을 돌파가 일어날 필요가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16일, 3월 15일에서 16일, 그러니까 사실상 3월 16일 FOMC 미팅을 통해서 이제 금리가 동결되느냐, 상승되느냐, 상승이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몇 프로 정도 오를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이 좀 향후의 자산시장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올해 한 해 한 1분기 고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째. 네, 다만
마크로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이슈가 0.25bp, 0.25% 상승 시, 죄송합니다. 25bp, 0.25% 상승 시 자산 시장에 좋은 흐름, 역시 비트코인에게도 좋은 흐름이 될 가능성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하방 테스트를 지금 계속해서 거치고 있어요. 지금 38,200달러를 또 터치한 후에 39,200달러로 가는데 제 생각에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P와 나스닥에 아마 팔로우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 결국에는 3월 16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 관점에서는 뭐 현재 가격에서만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상적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한 외부 이슈에 의해서 지금 요 위치, 지금 이때가 12월 25일이고 이때가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여기 위치, 지금 5번 페일 됐거든요. 실패를 했었는데 5번째 도전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44,000에서 46,000달러의 이제 큰 저항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바뀌었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서 전체 알트 시장은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회복이 어서 일어나기를 좀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뭔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계속해서 보이는데 옆으로 가고 있죠. 네, 이것도 지금 이제 폴링 웨지와 흡사한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떠한 이제 움직임을 만들 것인가를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장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자, 이더리움 사토시를 볼 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이 될 거라고 매우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지지가 성공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알트장입니다, 여러분. 이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엔 알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33,000달러, 31,000달러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44,000달러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이더리움도 상승이 되면서 이더 사토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치시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알트코인의 가격을 가격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 2년째 경험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계속 지금 무한 루핑 반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중장기 홀더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팔 때 파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팔아요는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 수 있는구나를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팔겠구나라는 이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시게 되지, 너무나 맹목적으로 뭐 저와 같은 유튜버 혹은 이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좀 그런 이야기만을 듣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이미 그런 어려움들에 노출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 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알트 시장은 조만간 온다는 거. 네,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그 향방을 결정 지을 만한 그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 16일을 주목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 인덱스는요, 주봉 기준으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지금 포텐셜 D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 D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야 자산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단순히 현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패턴으로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런 이제 결과값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래 방향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뭐 당장 일어날지 아니면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 이 98포인트 뭐 110포인트 한 2포인트 이 가운데서 이후 떨어지게 될지는 조금 두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해 계속해서 상승이 저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상승의 흐름을 굉장히 지금 축적 과정으로 보게 되거든요. 축적 과정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44,000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이제 후 하락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전에 저는 한 10% 현재 위치에서 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지금 트렌드 라인의 기준은 2016년 7월 여기서부터 해서 2017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런 어떤 중심되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국엔 추락을 했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향후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추세가 상승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소폭씩 추가적으로 선 하락 그리고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을 때야 드디어 이제 상승을 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역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오픈 인터레스트와 관련된 지금 지표를 보게 되는데 온체인 지표를 지금 맥디로 푼 겁니다. MACD. 그래서 과거 2020년 3월부터 거의 한 9월까지 이 정도의 이제 힘을 맥디에서 비축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터트려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체결 약정, 그러니까 롱숏 비율, 거래자의 참여가 증가된 상황을 지금 맥디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이게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기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인터레스트는. 다만 오픈 인터레스트의 이제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본다라고 할 기보다는 변동성 자체, 그러니까 유동성의 공급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오픈 인터레스트는 지금 이제 옵션 거래에 대한 오픈 인터레스트라기보다는 선물 거래에 대한 오픈 인터레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량의 증가를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게끔 하는 그런 지금 삼각 수렴의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RSI나 스토캐스틱 RSI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크립토 퀀트 차트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 상황은 지금 바이든 행정 명령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듯이 지금 이분도 보시면 코넬대 경제학 교수 암호화폐 산업의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축소시키겠다, 이제 강압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좀 이제 리스크를 좀 투자자의 리스크를 보호하면서도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우리가 모두가 받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뭐 시장에서 일어나게 될 뭐 기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뭐 비트코인 ETF 아직 이제 남아 있는 호재이죠. 이제 그런 일정들도 현물 ETF 뭐 향후에는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과 전체적인 뭐 매크로 그리고 이제
총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레이븐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븐코인 홀더들이 제 방송에 많으세요. 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아마도 한동안은 전 알트에 대해서는 좀 딱히 이야기는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좀 많이 겪어서 한동안은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이런 성장 혹은 뭐 하락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다루겠다는 거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레이븐코인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븐코인 사토시 차트입니다. 레이븐코인의 사토시 차트인데요.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을 잃었습니다. 사토시 차트는요. 주요 지지 라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폭이 조금 깊게 되어 가고 있고요. 이게 급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아마 천천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도 우리가 봐왔던 특유 레이븐코인 특유의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질 때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븐코인을 보다면 이런 어떤 변동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동들을 몇 번 만들어 나갔다가 여기 지지 라인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의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다음 상승을 위한 중간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지금 지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안에서는 좀 상승이 일어날 것, 즉 한 7월까지는 뭔가 반응이 올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시간이 점점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현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계속해서 좋은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일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시그널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2분기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2분기에 비트코인의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비트코인의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라도 상승하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무려 10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레이븐코인은 과거 이제 2020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었듯 이러한 추가적인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다시 겪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레이븐코인은 좀 분명히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보스턴 증권 거래소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지금 레이븐코인 진영에서 제 생각에 준비가 더욱더 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과거에도 그랬듯이 레이븐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채굴자들이 레이븐코인으로 또 몰려오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뭐 현재 지금 뭐 쿼크 체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피로 지금 보시면은 그 채산성이 다 $2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죠? 레이븐코인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좀 상승의 추세 전환의 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레이븐코인 역시도 채산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역시 해시율 또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갖지 마세요. 그냥 레이븐코인의 메커니즘이 이렇구나. 아, 되게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상당히 좀 잔인한 면이 있다. 네, 그냥 이렇게는 바라보셔도 되지만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거든요. 크게 한번 본인들은 나름대로 상승을 하고 굉장히 다음 상승을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좀 축적을 해나가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는 레이븐 코인 홀더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충분히 참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한 요 정도 제 생각에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글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 저 혼자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한 내용이라, 저는 레이븐 코인의 한 5월 정도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주관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 유튜버의 소견 혹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으시기보다는 2차적으로 직접 소화하셔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븐 코인을 시청자 몰래 매도했다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감정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1월 12일 레이븐 코인의 반감기는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직후 방송에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저는 저의 기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저는 저의 기대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앞서서 이러한 의견을 제가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조금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하락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그러한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충분히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스턴 증권 거래소가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큰 상승 전에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이후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는 그 여정 이전에 지금 이 보스턴 증권거래소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레이븐 코인의 그 이후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다. 거기에 이제 아직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상장이 아직 되지도 않은 좀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레이븐 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레이븐 코인에 있어서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있어요. 보스턴 증권거래소는 티제로와의 합작입니다. 티제로는 오볼스탁의 자회사입니다. BSTX는 주식이나 증권의 STO 코인을 사용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븐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관련된 코인입니다. 오볼스탁에서 레이븐 코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BSTX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레이븐 코인의 수요는 당연히 많아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해서 만든 코인이다. 레이븐 코인의 장점은 규제 친화적이다. 미국 증권법의 각종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섬세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들을 레이븐 코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난 한 3년간 꾸준히 라이브 방송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녹화 방송이 다소 낯서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